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의 기억. 602호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웃음소리.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어? 다 당신이, 왜? 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나는 68세 김영숙이다. 남편 정태와 결혼한 지 42년, 자식들은 장성에서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주고 나니 이제는 노부부 둘만 조용히 살고 있다. 그런데 5개월 전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 왔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윗집에서 밤마다 쿵쿵쿵 쾅쾅쾅. 처음에는 이삿짐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다. 여보, 윗집에서 소리 나는 거 들려? 응? 뭔 소리? 남편은 귀가 좀 어두워서 잘 못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심해졌다. 밤 10시쯤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계속됐다. 쿵쿵쾅, 쿵쿵쾅. 뭔가 무거운 걸 끌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쾅쾅쾅. 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 끼익끼익. 의자를 끄는 것 같은 소리. 도대체 뭘 하는 거야? 68살의 나이에 잠이라도 푹 자야 하는데 매일 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더 문제는 정태였다. 여보, 오늘도 윗집에서 시끄러워. 그래,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정태는 평소에도 잠이 많아서 소음에 둔감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도 얕고 작은 소리에도 깨곤 했다. 정말 미치겠네. 며칠 후 손자 민수가 놀러 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민수 왔구나. 중학생인 민수가 하루 자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음이 시작됐다. 쿵쿵쿵쾅. 할머니, 윗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할머니도 모르겠어. 3달째 이러고 있어. 진짜 시끄럽네요. 이러면 잠을 어떻게 자요? 민수도 잠을 못 잃었다. 할머니, 올라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 다음 날 민수가 집에 간 후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저 502호인데요.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요. 아, 거기 새로 이사 온 분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소에서 연락했다고 했지만 소음은 계속됐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쿵쿵쿵쾅쾅쾅. 이번에는 뭔가 굴러가는 소리까지 났다. 진짜 참을 수 없어. 일주일을 더 참다가 나는 결심했다. 여보, 나 윗집에 가서 얘기해 볼게. 괜찮겠어. 문제될 게 뭐 있어? 또 시끄러우면 얘기해야겠어. 이러다가 내가 신경쇠약 걸리겠어. 그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나 혼자 가볼게. 정태는 말을 심하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10시 30분 또 소음이 시작됐다. 쿵쿵쿵쾅. 참을 만큼 참았어. 됐어. 올라간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윗집으로 향했다. 6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분들일까? 젊은 부부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분인가? 602호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웃음소리.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어? 다 당신이, 왜? 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남편 정태였다. 여보,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영수가 정태도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집에서 입는 편한 잠옷 차림이었다. 발에는 실내용 슬리퍼까지 신고 있었다. 완전히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게 아니야. 이건 정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누구야? 자기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여자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나타났다. 속옷 차림의 중년 여자가 방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얇은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지워진 상태였다. 명백히 방금 전까지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당신이 뭐야 이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가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해? 밖에서 이러면 다른 집에서 다 들어. 일단 안으로. 정태가 내 팔을 잡으려고 했다. 손 대지 마! 내가 소리쳤다. 공포에 질린 내 목소리가 한밤중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3달 동안 밤마다 들렸던 그 쾅쾅쾅 소리의 정체가 매일 밤 산책 간다며 집을 나갔던 그 시간들이 불면증이라서 잠이 안 온다며 거실에서 뒤척이던 그 모습들이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영수가 오해야, 정말 오해. 오해? 뭐가 오해야? 당신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데 뭐가 오해야? 속옷 차림의 여자가 가운을 여미며 말했다. 뭐? 남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태 오빠가 결혼하신 줄은. 정태 오빠? 야, 너 지금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 여자가 깜짝 놀라며 정태를 쳐다봤다. 오빠 결혼하셨어요? 저한테 이혼하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아, 잠깐만. 뭐? 이영애? 이제 여자의 이름까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내 남편이 이 여자에게 혼자 산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도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수가 오해야, 정말 오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간병이야?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이야? 정태가 대답하지 못했다. 미영이라는 여자가 가운을 조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당신도 가만히 있어. 이 남자가 혼자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이 상황이 너무 현실 같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달 동안 매일 밤 내 머리 위에서 들렸던 그 소리들이 그 소리의 정체가 내 남편과 다른 여자가 만나는 소리였다니.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내가 중얼거렸다. 영수가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면 집? 무슨 집? 당신한테 집이 어디 있어? 여기야, 아래층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얘기해. 당장 여기서. 복도에서 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다른 집에서도 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4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 언제부터였어? 영수가 언제부터냐고? 내가 소리쳤다. 정태가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 흘렀다. 손자도 있는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내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던 배신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당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내가 소리쳤지만 정태는 고개만 떨어뜨렸다.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머리가 하얘져서 그 질문만 반복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살던가 말던가 네 맘대로 해. 영수가 기다려. 시끄러워. 나는 휘청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잡고 겨우 5층까지 왔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는 정태가 벗어둔 양말이 그대로 있었다. TV 리모컨도 정태가 놓은 자리에 그대로. 이 남자가 여기서 나랑 TV 보고 밥 먹고 잠자리 하고 난 다음에 윗집으로 올라가서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26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2 아들 낳아 기르고 며느리들 받아들이고 손자 손녀들 돌봐주고 평생을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눈물이 쏟아졌다. 2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다. 영수가 정태가 들어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영수가 들어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정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야. 복지관에서 노인대학 다닐 때. 그러고 보니 정태가 6개월 전부터 복지관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겠다며 좋아했었는데 3달 좀 넘었어. 윗집 소음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당신이 매일 밤 산책한다고 한 건 영수가 윗집에 올라간 거였구나. 정태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42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영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 정말 미안해. 그 여자가 좋아? 뭐? 그 미영이란 여자가 나보다 좋아? 정태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 영수가 대답하라고!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너도 좋고 미영이도. 둘 다 좋다고? 그게 나는 정태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 작은 어촌마을 한 동네에서 한 해에 태어나 국민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던 친구로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고 결혼하게 된 사이였다. 평생을 믿고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반백이 된.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다. 이렇게 반백년 가까이 믿고 살던 사람한테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할 줄이야.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의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영수가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영수가 그럼 내일. 내일도 싫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42년간 이 남자와 함께 누웠던 침대. 이제 혼자 누워있으니 너무 넓게 느껴졌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윗집에서는 조용했다. 오늘은 소음이 없었다. 아마 정태도 윗집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한 것이 더 서러웠다. 3달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소음이 사실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보내는 시간이었다니.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왔다. 복지관에 가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만났다. 순옥이, 금자, 그리고 혜순이.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이었다.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해 보이는데? 순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게 어제 내가 살다가 별일을 다 당했어. 무슨 일인데?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윗집 소음 때문에 올라갔다가 정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것까지. 뭐, 정태 아저씨가 세상에 그런 일이 무슨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일이네.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하지만 혜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가, 그런데 말이야. 응? 남자들이 한 번씩 그런다고 하더라. 뭐? 나이 들어서 갑자기 젊어진 것 같다고 착각하고 그런 일 하는 남자들 많다고. 왜 젊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사회를 보는 눈도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거든. 금자도 끄덕였다. 맞아.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랬어. 70 넘어서 바람 피우다가 들켜서 난리 났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영수가.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고 마음 주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뭔 소리야?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충동 같은? 충동. 응.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런 일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다. 혜순이 말이 맞아. 우리 남편들도 60 넘어서부터 이상해지더라고. 갑자기 옷에 신경 쓰고 염색하고. 그러게, 평생을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우리 집 영감도 갑자기 운동한다고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영수가 진짜 중요한 건 말이야. 금자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왜? 생각해봐. 68살에 혼자 살기 쉽겠어? 연금도 정태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맞는 말이었다. 우리 집 재산도 연금도 대부분 정태 명의였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들들. 정수, 정우한테 아빠가 바람 폈다고 말할 거야? 생각해보니 그것도 문제였다. 큰아들 정수는 45살, 둘째 정우는 42살. 이 나이 된 아들들한테 아빠가 바람 폈다고 말하기도 어색했다. 게다가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 맞아.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면 친구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순옥이가 말했다. 어차피 나이도 나이고 그 여자도 오래 못 갈 거야. 정말. 당연하지. 68살 남자를 50대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돈이나 바라고 접근한 거 아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혜순이가 경험담을 들려줬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도 그랬거든. 바람 폈다가 6개월 만에 끝났어.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돈만 뜯어먹고 사라졌더라고. 그러게. 우리 남편들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친구들이 웃었다. 영수가 내 생각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참고? 응, 어차피 오래 못 갈 거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잖아. 금자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정태 아저씨도 집에서는 똑같이 대해줄 거 아니야? 그런가? 당연하지. 바람은 바람이고 가정은 가정이야. 그런데 계속 보고 있기 속상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속상하지. 하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순옥이가 위로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건강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당하는 쪽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영수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혜순이가 어깨를 두드려줬다. 남자들이 원래 그래. 나이 들어서 한 번씩 그런 일 저지르는 거야. 그래도 집에 가서 정태 아저씨 밥이라도 차려줘. 그럼 미안해할 거야. 밥을. 응. 남자들은 뭘 해줘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과연 정태가 집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태는 집에 없었다. 거실에는 아침에 그가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화장실에는 면도기와 칫솔이 그대로.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어디 갔을까? 하지만 답은 뻔했다. 윗집에 있을 것이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저 위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참고 살라고. 친구들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막상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다. TV를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왔다. 그러다가 또 침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럴 수는 없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혼 생활 내내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히 헤쳐나왔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한 적이 없었다. 내 남편이 바로 머리 위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니. 올라간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다시 윗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다. 분노만 가득했다. 6층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역시나 정태였다. 영수가 왜 또 비켜! 뭐? 비키라고! 나는 정태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보면 알겠지? 안에서 미영이가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 이분이 왜?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거실 선반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정태와 미영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마치 가족 같은 모습들이었다. 이게 뭐야? 내가 사진을 들어 올렸다. 영수가 그건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어? 사진 속의 정태는 웃고 있었다. 요즘 집에서는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이었다. 이 여행은 언제 갔어? 영수가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진정하겠어?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봤다. 정태가 미영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찍은 사진. 미영이가 정태 뺨에 뽀뽀하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사진. 나랑은 이런 사진 한 장도 안 찍었으면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부부는 여행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 키우느라, 돈 모으느라 바빠서. 결혼 20주년, 30주년에도 특별한 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와는 이렇게 다정한 사진들을 찍었다니. 저 죄송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정태 오빠가 정말 혼자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산다고? 남자들이 잘 보이고 꼬시려고 하는 말을 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다른 곳도 둘러봤다. 침실 쪽으로 가려는데 정태가 막았다. 영수가 그만해. 왜? 못 볼 게 있어? 그게 아니라 비켜! 나는 정태를 밀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침실 옷장에는 정태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집에서 없어진 옷들이었다. 내가 찾던 옷들이 여기 다 있네. 영수가 화장대에는 정태가 쓰는 면도기와 화장품들도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정태가 읽던 책까지. 당신 정말로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나는 정태를 쳐다봤다. 42년
42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영수가 미안해. 미영이가 거실에서 말했다. 제가 나갈게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게 당신 집이잖아. 하지만 아니지. 이제는 우리 남편 집이기도 하네? 허허.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사진들, 옷들, 생활용품들. 모든 게 정태가 정말로 이곳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친구들이 그러더라. 남자들이 한 번씩 그런다고. 오래 못 간다고. 영수가 그런데 이건 한 번이 아니야. 이건 정말로 사는 거야. 정태가 고개를 떨궜다. 당신이 선택해. 뭘? 나. 아니면 이 여자. 침실에 있던 정태의 물건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정말로 다른 인생을 시작한 거였다. 나는 정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영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 나는 침실에 있던 정태의 옷들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이 나이 먹고 사랑 같은 건 원하지도 않고 꿈도 안 꿔. 영수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람과 산 세월이 있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정태가 입을 다물었다. 42년이야. 42년 26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나는 손에 쥔 정태의 셔츠를 바라봤다. 이 셔츠도 내가 사준 거야. 작년 생일 선물로. 양말도 속옷도 모든 게 다 내가 챙겨준 거야. 미영이가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당신은 말하지 마. 내가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다시 정태를 쳐다봤다. 정태야. 나는 젊을 때부터 예쁘지도 않았어. 영수가 왜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나는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였어. 그렇지 않아. 하지만 42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애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당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당신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혼자 벌어서 집안 일으켰고 영수가 그런 게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의리는 된다고 생각했어. 정태가 고개를 떨궜다. 근데 당신은 뭐야? 그 모든 세월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저질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42년이 돌아와? 나는 정태의 옷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영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나는 거실로 나갔다. 선반에 있던 사진들을 다시 봤다. 이 사진들 보니까 알겠어. 뭘? 당신이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 사진 속의 정태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요즘 집에서는 맨날 시무룩하고 TV만 보고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웃고 있네. 나는 미영이를 쳐다봤다.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나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였다. 당신은 뭐가 좋아서 70 가까운 남자를? 저는 돈이야?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거야? 저는 정말 좋아해요. 뭐가 좋은데? 정태 오빠가 다정해요. 다정하다. 평생을 살면서 정태에게서 다정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 생각해 봤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다정했었다. 나는 이 남자 다정한 꼴을 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없어. 그래, 뭐 좋은 거라고 치자. 정태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알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태야, 나는 이제 포기할게. 뭐? 42년 동안 지켜온 믿음을 저버렸으니 이제 그만 포기할게. 영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위아래로 두 집 살림 차려놓고 내 가슴에 칼 꽂아놓고 왜 착한 척해? 하나만 해. 하나만. 이 비열한 인간아. 내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나 모르게 저지른 짓이라도 배우자를 배신한 건 배신인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어? 나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의리보다 새로운 사랑을. 영수가, 나는 이 시간부터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영수가, 기다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68세의 나이에 42년 결혼 생활의 끝을 보게 될 줄이야. 그것도 바로 머리 위에서. 복도에 나서니 다른 집 문들이 조금씩 열려 있었다. 아마 우리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창피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자 남은 인생.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정태와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사람과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나는 황혼이혼 준비를 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살 수는 없었다. 남의 집 남편들은 다 그래도 내 남편만큼은 이런 일로 속 썩을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을 나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헛껍데기를 붙들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석같이 믿어왔던 의리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체면을 차리며 참고 산다는 건 불가능했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 재산 내역을 정리해야 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보험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이게 뭐지? 윗집 602호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유자 명의가 정태로 되어 있었다. 언제 이 집을 샀지? 등기일자를 보니 5개월 전이었다. 그럼 저 여자를 만나자마자 집을 사준 거야? 진짜 대단하다. 가격을 보니 8억 원이었다. 우리 예금에서 8억 원이 빠진 것도 그때였다. 정태가 노후 투자라며 적금을 해지했었는데 그 돈으로 미영이를 위해 집을 산 거였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노인 대학에서 미영이를 만나고 바로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 나에게는 산책한다, 친구 만난다며 거짓말하면서. 더 충격적인 건 그 집 전세 보증금도 우리 돈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이었다. 윗집 미영이라는 여자와 정태는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그 돈도 우리 통장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미영이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줬구나.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정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윗집을 드나들 수 있었는지, 왜 미영이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왜 두 사람이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동했는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였던 것이다. 나는 그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에게 갔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으니까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당한 일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정리였다. 그날 밤 정태는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윗집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3개월 전 윗집 소음 때문에 올라갔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내 남편이 내 돈으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 소음이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진실에서 눈을 감고 사는 삶으로부터.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다. 68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다. 남은 인생,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윗집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곧 이 집을 떠날 거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니까. 층간소음 덕분에 진실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나는 인생 최고의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다. 여기는 고진감래. 쓴 인생 끝에 찾아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고진감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